현 시간에 했던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 있죠. 쭉 나열한 걸 뭐라고요?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다른 건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해당 재화인 대림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우하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측으로 내려가는 모양 있죠? 그걸요 우하향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하려고 여태까지 이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보내왔던 겁니다. 뭐 고통스럽긴 않지만 어디를 볼 거냐면 20페이지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 얘는 뭐랄까요? 수요의 변화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부터 무슨 얘기냐면,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할 거 아닙니까? 변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가지고 분석한다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알겠죠? 그래프를 먼저 자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식으로 그 책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자 이 그 소비량이 변하는데 이게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죠.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결론적으로 자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자 볼게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해당 재화의 뭐가 변한다고요?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대림아파트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그때는요 이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소비량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거기에 비해서 얘는 뭐냐면 해당 재화의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자,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얘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만약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1,500만 원일 때는 몇 평이라고요?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요거를 A점 해줘 볼게요. 무슨 점이라고요? A점. 근데 1,2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 50평짜리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면 요걸 B점이라 해보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점을 타고 움직였죠? 아, 곡선 상에서 움직였죠? 그럼 이런 식으로 A점에서 B점으로 선을 타고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죠? 아닌가요?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아, 지금부터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요? 곡선 상에서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아, 그도 그런 것이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곡선 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거 해마다 거의 물어보는데 나중에는 막 섞어서 되게 하니까 그때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문제에서 얘가 수요량이 변한지 수요에 변한지 물어보는 문제 있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그때는 뭐라고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렇게 볼게요. 한다면 자 현재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되면 소비량이 증가했죠. 이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수요량이 뭐라고요? 증가했다. 자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여기로 가게 되면 소비량이 감소했죠.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알겠죠? 수요량이 뭐라고요? 감소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자. 자, 가격, 요거는요, 수량. 요거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저번 달, 작년까지는 1,500만 원일 때, 자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 볼게요. 작년 말까지는 아파트 짓고 있는다길래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1200만 원 정도라면 신났죠? 이때라면 5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50평짜리 자,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게 수요 곡선이라 한다겠죠? 근데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구입하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아까 뭘로 승계를 했다고요? 그 시험에 나옵니다. 대리에서 뭘로 승계했다고요? 과장으로 승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더 준다고요? 100만 원 더 준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대화인데요? 된다는 얘기죠? 신났네. 그래서 자, 원래는 1,500만 원이라면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40평짜리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40평. 1,200만 원이라면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최대 평수인 60평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가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네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서 얘가 변해서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이것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요? 곡선 자체가 막 움직입니다. 알겠죠? 곡선 자체.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올해 초에 안타깝게도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누락됐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연방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금리도 더블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월급은 200만 원 그대로인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전에는 한 이자로 한 70만 원 정도 주려고 작성했었는데 지금은 140만 원씩, 그러니까 200만 원 월급 타서 140만 원씩 이자 주고 나면 뭐 남아요? 남는 게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좀 조그만 거 구입해야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20평짜리로 줄이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1,200만 원일 때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자, 이 35평짜리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였네요. 왼쪽으로. 이건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여기서 보니까 요게 변해서 그런 거죠? 그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알겠죠?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이걸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그래서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물어봅니다. 해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D에서 D1으로 이동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뭐가 증가했다고요? 수요가 증가했다. 반대로 D에서 D2로 이동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왔다는 얘기죠. 이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뭐 감소했다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 다 지워도 되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괜히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다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깨끗이 좀 지우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것이죠. 이걸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립니다. 알겠죠? 이때 만약에 곡선상에서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건 뭐라고요?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근데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그러니까 자, 얘네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뭐라고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자, 우측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증가. 좌측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는 우측, 감소는 뭐라고요? 좌측. 아시겠죠? 나는 왼손잡인데요. 그래도 그거 무시하시고, 증가는 뭐라고요? 우측. 감소는 뭐라고요? 좌측. 구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요 변화의 요인이라 하는데, 자, 뭐의 요인이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수요 변화의 요인이다.
원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자 느낌으로 알 수 있겠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삼성 아파트 가격이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삼성을 더 사고 대리문을 안 살 수 있죠. 그러면 수요는 뭐라고요? 감소된 요인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세금이 인하되면요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조지역의 대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고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이외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사는 게 나아요? 나중에 사는 게 나아요? 나중에 살 거 아닙니까? 지금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된 요인입니다. 담배 가격이 앞으로 막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하락한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은 난 비싸도 피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간주하지 않고 그냥 핀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라고요? 나중에 사는 게 낫겠죠. 담배로 예를 들면 그러네 또. 그래서 비싸도 막 사야 되니까. 어쨌거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면 당연히 뭐라고요? 나중에 살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지금 뭐하러 삽니까? 사람들이 살려고요?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한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죠? 대충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약간 못다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그걸 좀 마무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못다한 얘기가 뭐냐면 얘와 관련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 소득이 증가할 때, 자, 이 대림 아파트 같은 거는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죠. 시장 전체에서는. 알겠죠? 근데 어떤 제한은 달동네에 있는 저급 아파트 이런 거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오히려 안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제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대림 아파트고 얘가 삼성 아파트인데 삼성 아파트를 싸게 분양한다면 삼성은 더 사고 얘는 대림은 안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어떤 제한은 두 재화 간의 관계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줄어들면 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얘가 줄었는데 같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제한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걸 좀 알아보는 게 요거에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뭐 이렇게 중요한 점이 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맨 먼저 소득과 관련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뭐와 관련돼서요? 소득과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부동산학 경제론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래프를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 움직인다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그래프만 가지고 막 장난치는 겁니다. 뭐 장난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교재를 보면 전부 다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그 분석하는 건데 알겠죠? 이때 얘를 지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쟤를 뭐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거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쟤를 뭐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자 볼게요. 소득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다고요?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석유 같은 경우는 잔뜩 구입하려고 하죠. 겨울철에. 근데 연탄 같은 거 이런 거는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연탄 뗐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그죠? 그 연탄 같은 거 오히려 안 떼려고 하겠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런 고급 아파트, 대림 아파트 같은 신도시에 있는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막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죠.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달동네에 있는 저급 아파트, 저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석유나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제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제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겠나요? 근데 오히려 연탄이라든가 저급 아파트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름을 붙여본다면 다시 자 얘네들은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뭐라고요? 안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지금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러한 석유나 고급 아파트 이런 걸요 정상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제한을 뭐라고요? 정상제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연탄이나 저급 아파트는 오히려 안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런 걸요 열등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제라고요? 열등.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석유다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막 수요가 증가하죠. 근데 만약 이런 제가 열탄이다 이런 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오히려 수요가요 감소되는 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소득이 뭐라고요? 소득이 증가돼도 오히려 감소하는 제하를 뭐라고요? 열등제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뭐 시험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지만 참고로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쌀이라든가 소금 같은 거 볼게요. 쌀이라든가 소금 이런 것들은 자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쌀을 자 한 공기 먹던 거를 밥을 두 공기 먹고 세 공기 먹고 일어나요? 그러지 않겠죠? 자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소금을 콩나물국에다가 한 수저 넣었던 걸 10수저 넣고 일어나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 증가한다라도 수요는 변함이 있어 없어요? 없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변함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별 변함 없다는 얘기죠? 이런 제하를 중간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제라고요? 어중간한 제하를 뭐라고요? 소득과는 상관없는 제하를요 중간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이면 그냥 정상제와 열등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정상제와 뭐라고요? 열등제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제와의 가격과 관련돼서 타제와의 뭐와 관련돼서요? 가격과 관련돼서 이거 이제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다 있으니까 자, 이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제하를 대림 아파트, 주변에는 다른 제하를요 삼성 아파트라 시작. 무슨 아파트라고요? 삼성 아파트. 그런데 요 지역에 대림도 있고 뭐가 있어요? 삼성도 있는데 대림을 구입하나 삼성을 구입하나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문제냐면 애들 학교도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생활 근거도 이거고. 알겠죠? 그리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쳐보자. 뭐라고요? 내부에서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구입하나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 사람들은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요? 비싼 놈을 소비하려고요? 싼 걸 소비하려고 하죠? 그죠? 둘 다 아무거나 구입해도 별 차이가 없다면 싼 거를 평소 늘려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나 생긴 건 비슷하고 내부에서 비슷한데 만약에 삼성의 가격이 뭐 비슷했었는데 가격이 올랐다거나 가격이 올린다거나 아니면 얘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러면 삼성을 사려고 안 사려고요? 안 사고 오히려 대림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죠? 문 얘기하겠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만약에 둘 다 비슷하다면 삼성이 비싸다 그럼 삼성 안 사고 대림을 더 살 수 있죠? 맞죠? 거꾸로 삼성이 굉장히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삼성을 더 사고 대림을 안 살 수 있죠? 되시죠? 자, 그러니까 대림이나 삼성이나 만족감이 별 차이가 없는데 삼성이 가격도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올렸다는 얘기죠? 그럼 삼성 안 사고 대림을 더 사려고 하겠네요? 알겠죠? 똑같은 논리로 얘를 뭐라 할까요? 얘를 오비 맥주라고 치자. 무슨 맥주라고요? 오비 맥주. 어디 갔어요? 얘를 오비 맥주, 얘를요 하이트 맥주라고 치자. 무슨 맥주라고요? 하이트 맥주. 그러면 사람들은 오비를 먹으나 하이트를 먹으나 만족감에는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맛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죠? 이해가 되겠나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오비를 먹을까 화이트를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둘 다 맛도 똑같다는 얘기죠? 비슷하다. 그러면 가능하면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싼 놈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비슷했을 때 싸진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도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하이트를 올렸다. 그러면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죠? 언더스탠? 다시 해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재화의 관계를요 대체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제라고요? 대체.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재화의 관계를 뭐라고요? 대체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체제 하면 무조건요. 자, 오비하고 화이트를 써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비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화이트 딱 끝난다. 써놓은 다음에 자, 오비 입장에서 화이트가 대체제고 화이트를 분석할 때는 뭐가요? 오비가 대체제입니다. 알겠죠? 만족감에 차이가 없는데 화이트를 굉장히 싸게 판답니다. 그럼 화이트를 더 사고 오비를 안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체제 하면 뭐 써놓으라고요? 오비하고 화이트를 써놓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재화에 있어서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오비하고 화이트 써놓은 다음에 화이트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화이트 안 사고 오비를요, 더 살 수 있네요. 알겠죠? 다시 해요? 자,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는 듯 한데, 요 얘기를, 자, 1년 내내 저한테 물어봅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도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갖고. 알겠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뭐라고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싸진 놈을 더 많이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대체제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비 입장에서는 화이트가 대체제고, 화이트를 분석할 때는 뭐가 대체제예요? 오비가 대체제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부동산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무조건요, 어떤 재화가 있는데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무조건 오비하고 화이트를 써놓은 다음에 화이트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화이트 안 사고 오비를 뭐라고요? 더 사려고 하겠네요. 다시 해요? 안 해도 되겠죠? 시끄럽죠? 예. 이거 문제 내면 막 지금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한 3분의 1은 틀립니다. 3분의 1은 틀려요. 진짜 그때까지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계속 물어본 게 이겁니다. 예. 우리는 다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아주 겉보기에, 일단은 겉보기에는 일단 명석해 보이십니다. 겉보기에는. 제가 겉보기에는 그랬지, 실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거나 겉보기에는 뭐라고요? 똘똘하고 명색해 보여갖고, 나도 질문 안 할 거라고 믿지만, 어디 가면은 계속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족감에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대체제다. 두 가지 재화를 뭐라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에서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오비하고 화이트를 쫙 적어 놓은 다음에 화이트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화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겠네요? 알겠죠?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화이트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화이트를 더 사고 오비를요, 안 살 수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오비하고 화이트만 가지고 1년 내내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1년 내내.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커피가 있고, 이게 뭐가 있냐면 프림이라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사람들은 이제 80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1900 몇 년도라고요? 80년대. 응답하라 1988. 거기 덕선이 나온 시절이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80년대로. 자,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커피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고리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이제 커피를 여기다 이렇게 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항상 이렇게 잔을 딱 받쳤습니다. 알겠나요? 잔. 그래서 이 커피 탈 때는 일단 뭘 집어넣냐면 일단은 맥스웰 하우스 커피가 있습니다. 요거 한 수저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서 프리마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 수저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삼양 설탕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건 2수저 집어넣어야 돼요. 몇 수저라고요? 수저. 요렇게 집어넣어야만 커피로서 완성이 됐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도 하나 빠지면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선이 시대에 어떤 며느리가 커피를 요즘처럼 시커먼 커피 있죠? 아메리카노 이렇게 생긴 거 타서 블랙이라서 갖다 드렸다는 시아버지한테, 그럼 시아버지가 이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다 확 벗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야만이냐 이런 거 먹게, 이런 식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시커먼 커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 먹는 사람을 비합리적인 인간이다 이랬습니다. 비합리적 인간을 번역하자면 그런 사람을 또라이다, 이렇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합리적인 인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커피에다 항상 뭘 타먹어야 돼요? 프림을 타먹는다 가정해야 돼요. 알겠죠?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커피에다 뭘 타먹는다고요? 프림을 탄다. 그러니까 커피가 있으려면 프림도 있어야 되죠? 프림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커피도 있어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는 얘기죠. 얘를 더 많이 소비하고 얘를 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프림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고 치자. 오르게 되면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비싸니까 좀 더 사려고 하죠. 비싸니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사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 거죠. 커피의 소비도 덩달아 줄이려고 하겠네요. 알겠죠?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프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프림 잔뜩 사려고 하죠. 프림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커피도 더 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 이런 걸요. 두 가지 재화를 보완제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보완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그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 하는 걸 뭐라고요? 보완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조건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무조건 커피하고 프림 딱 적어 놓은 다음에 프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프림 안 사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알겠죠? 이런 제를 뭐라고요? 보완제 관계가 있다. 프림 입장에서 커피가 보완제, 커피 입장에서 뭐라고요? 프림이 보완제다. 이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는 걸 뭐라고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부동산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알겠죠? 건물과 뭐라고요?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인데, 자, 요거는 그 아파트 건물이고, 요건 아파트 밑에 있는 토지입니다. 아파트 밑에 있는 뭐라고요? 토지다. 그럼 토지 가격이 올랐다. 그럼 토지 안 살려고 하죠? 그 위에 있는 건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겠네요. 알겠죠? 이런 걸 뭐라고요? 보완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너무 신경 쓰니까 마시고 그냥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걸 뭐라고요? 보완제다. 정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만 참고로 자, 얘는 맥주고 얘는 뭐라고요? 설탕이라고 쳐보자. 삼양설탕. 설탕 가격이 올랐다. 그럼 설탕 안 사려고 하겠죠? 요거 안 사는 거하고 자, 맥주 밤에 먹는 거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낮에 먹는 거고 얘는 밤에 먹는 거죠. 일단 시기가 틀린 거 아닙니까? 별 관계가 있어 없어요? 전혀 별 관계가 없다는 걸요. 이거를 독립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라고요? 별 관계 없는 제를 뭐라고요? 독립제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무리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했던 게 뭐냐면,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이게 이제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랑 얘를 좀 자세히 알아본다면, 어떤 제한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정상제다. 어떤 제한은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우리 안 살려고 하죠. 이거 뭐라고요? 열등제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한 제한은 오비인데 주변에는 하이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두 제한에 관계는 대체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이트가 오르면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죠. 이거 뭐라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한 제한은 커피고 주변에 있는 건 프림이라는 얘기죠. 프림 가격이 오르면 프림 안 사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죠. 이런 두 가지 제한을요 보완제다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해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자, 이거를 무려 이제 6월달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문제도 풀고 이게 이제 끝입니다. 끝. 알겠죠? 여기다가 약간의 살점만 더 붙이면 돼요. 알겠나요? 약간의, 많은 걸 붙이면 안 돼요. 많은 걸 붙이게 되면 걸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붙여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너무 적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바람에.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적당히 붙이면 됩니다. 살점을. 되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어디 2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3번이 두 개요, 세 개요? 두 개 있죠. 하나 지우시고 위에 걸 지우든지 아래 걸 지우시든지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옛날 걸 다시 이렇게 편집하다가 오히려 손을 댄 게 더 엉망이 됐습니다. 손을 댄 게. 알겠죠? 이런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오타 같은 게 많지는 않은데 처음부터 이게 몇 개 나오네요. 알겠죠? 이렇게. 자, 3번 해볼게요.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했다. 기여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아파트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돈 빌려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앞으로 대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해요? 나중에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살 사람도 많아지는 거죠. 시장 전체에서는. 그리고 광고가 증가하게 되면 사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세금이 인하되면 사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자, 괜히 지웠네요. 오늘따라 약간 매끄럽지가 않네. 자, 어쨌거나, 자,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게 이거죠? 그죠? 근데 아까 다른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고 했죠?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오른쪽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자, 그러면 그 2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맨 위에 있는 거는 여태 했던 거니까 지금 안 할 겁니다. 지금 안 해도 전부 다 언제 한다고요? 1월 달에 2월 달에 할 거예요. 알겠죠? 걱정 마시고, 지금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큰 흐름을 갖춘 게 중요하지 세세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길잡이 지문 보겠습니다. 1번은 지금 하지 마시고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수요량의 변화란 가격 변화로 수량이 변하는 것이며, 이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자,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움직인 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라는 문제에서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의 인구가, 요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아파트 살 사람 줄어드는 거죠. 시장 전체에서는.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3번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걸요, 수요가 변했다 이렇게 변합니다. 수요량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돈을 빌리고 싶겠죠.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은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가 어떻다고요? 증가하는 겁니다. 부동산 수요는 뭐라고요?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은 제가 이따 끝날 때쯤에 기출문제 있죠? 여기 5번은, 자, 이거 지금 해야 되나? 오비 맥주가 있고 하이트 맥주가 있는데, 자, 얘 두 가지 제한은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대체제다. 그러면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하이트의 가격이 오르면 하이트는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그 대신 오비는 더 살려고 하겠죠? 자, 하이트는 더 살려고 하고 오비는 더 살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대체제 간에는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반대로. 근데 볼게요. 얘는 커피고 얘는 뭐라 할까요? 프리입니다. 이렇게. 자, 얘 두 가지 제한은 보완제라고 했죠? 보완제는 프림 가격이 오르면 프림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보완제 간에는 소비량이 같이 움직입니다. 아시죠? 대체제 간에는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이고, 보완제 간에는요 같이 움직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5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출문제 중에서 핵심이 될 만한 것들 있죠? 그리고 막 겹치는 거 다 빼고서 핵심적인 것만 딱 골라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5번 볼게요.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했다. 그러면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하게 되면 A는 비싸졌으니까 안 살려고 하겠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우리 수요 법칙이 뭐라고요? 가격이 비싸면 안 살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A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보니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부동산도 막 소비량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니까 B 부동산의 수요도, B 부동산이 있고 C 부동산이 또 있는데, B 부동산은 10%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얘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 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A하고 B는 같이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죠? 얘 간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겠네요.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제. 근데
A하고 C는 같이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다. 얘는 같이 움직였으니까 얘는 뭐라고요? 보완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보완제. 자, 그러니까 다시 A와 B는 대체제 관계이고 A와 C는요 보완제 관계이다. 알 수 있죠? 보완제. 6번 볼게요. 자,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거래세가 인하됐다. 세금이 인하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출 금리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걸로 기대된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했다. 이런 건 전부 다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입니다. 뭐가 증가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자, 부동산 거래세가 인상됐다. 그러면 오히려 감소하겠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걸 제가 약간 편집해서 이렇게 맞는 걸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뭘 공부했어요? 수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 수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태 했던 게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쟤를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거 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알겠다. 자, 그럼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요건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요것도 지워야 됩니다. 얘는 왜냐하면, 자,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요거는.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이제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공급. 얘는 이제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걸요. 공급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걸요. 수요.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걸요. 공급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급의 개념 정도는 알고 출발해 보자. 이렇게. 공급의 뭐라고요? 개념. 자, 공급이라는 것은 파는 쪽에서 예를 들어 오비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한 달에 한 40만 병을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오비맥주에서 맥주를 한 달에 몇 병이라고요? 40만 병을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공급이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유식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오비맥주가 있는데 한 1,500원 정도 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그래서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병원 같은 데서는 뭐 수량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뭐 욕구다 이런 표현이 낫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 펼쳐보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지 정확성이 떨어진지 얘기해 볼게요. 오비맥주에서 맥주를 35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5만 병을 하루에 만들려고 하는 건지 1년 동안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표현하려면 정확히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한 달에 40만 병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정해야만 분명히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요 플로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죠?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플로우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거예요? 판매하려고 의도된 수량입니까? 판매하려고 의도된 수량이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팔은 수량이 아니라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정도를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지 이미 팔은 수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맥주 가격이 요즘에 한 1,200만 원 정도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좋아졌다. 1,500원 정도. 1,200원에서 얼마라고요? 1,500원 정도 좋아졌다는 얘기죠. 시장 가격이. 그럼 이런 거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덜 만들고 싶어요? 더 많이 만들고 싶겠네요. 가격이 좋아지면 다른 거 안 만들고. 알겠죠? 소주 같은 거 안 만들고 이거 더 많이 만들고 싶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자, 그러니까 어떤 옷 가격이 막 좋아졌다. 그럼 이런 거 더 만들고 싶겠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 무턱대고 많이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오비맥주 보면은 공장이 있어 없어요?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장 시설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이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지만 그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어야 돼요. 알겠죠? 공장 같은 거 갖춘 상태에서 늘릴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겠죠? 이거를요, 자,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력이 있는 공급을 뭐라고요? 유효 공급이다. 그러니까 이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를 얼마 정도의 가격에서 팔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팔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산력도 갖춰야 돼요. 알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려는 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팔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팔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공급이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이미 팔은 수량이 아니라 아까 어떤 아저씨라고요? 감장사 아저씨 입장에서도 자기도 물건을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농산시장에서 띄운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이미 팔은 수량이 아닙니다. 알겠죠? 소비자하고 절충돼서 최종 판매된 수량이 아닙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좋다.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무슨 함수라고요?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얘는 또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지역 있죠? 신도시 지역인데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지역이 있는데 자,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편안세상이라는 아파트 있죠? 이런 거 짓고 있는 그 대표적인 건설 기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건설업계 5위권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건설업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상가라든가 공장도 지어서 팔고 있고 각종 토목공사라든가 이것도 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근데 요 지역에서 신도시가 들어선다길래 여기다가 아파트 지어서 팔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걸 대림 아파트다. 무슨 아파트라고요? 대림 아파트. 요거를 X제 해줘 볼게요. 문제라고요? X제. 그 대림산업이 여기다 아파트 지어서 팔으려고 하는데 자, 아파트의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 볼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림산업이 저기다가 몇 평 정도 지어서 팔을 수 있나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Q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량이라고 한다 했죠? 수량. 여기서는 판매량 해볼게요. 생산 뭐라고요? 판매량. 정확히 표현하면은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복잡스럽죠? 말도 길고 하니까 그냥 판매량 하면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이다. 알겠죠?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X제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맨 먼저 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다. X제는 뭐라고요? 대림아파트. 자, 만약에 저 지역이 있는데 대림아파트가 원래는 한 1200만 원 정도였는데 평당 얼마라고요? 1200만 원 정도인데 옆에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1500만 원 정도 좋아졌다. 그러면 여기다 더 짓고 싶어요? 덜 짓고 싶어요? 더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는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높아졌죠? 그래야지 남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이윤의 극대화에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소비자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만족감 있죠? 효용을 극대화시킨 게 목표입니다. 뭐라고요? 효용의 극대화가 목표인데 기업은 뭐가 목표라고요?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이 안 나면 존속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곧바로 문 닫아야 돼요. 망하는 겁니다. 예컨대 기업이 자꾸 장사가 안 돼서 결손이 누적된다. 그럴 경우는 종업원도 월급도 못 주는 거죠. 그럼 종업원도 자꾸 나가려고 할 것이고 이자도 못 갚으면 은행은 돈 다 빼가려고 하죠.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 회사에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주가는 폭락하죠. 곧바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목표를 어디다 둔 거라고요? 이윤의 극대화에 두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지역이 원래 1200만 원이었는데 평당 1500만 원 쪽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데 안 짓고 여기다 더 지으려고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지역은 자꾸 더 많이 짓고 싶죠? 근데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면 그런데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한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매우 크게.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수준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건 순전 누구 입장이라고요? 파는 쪽 입장입니다. 자,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대림산업에서 원래 저기다 20동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파트 몇 개라고요? 20개를 지으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이 대림산업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기술을 개발했는데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똑같이 20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인건비를 뭐라고요? 반. 그럼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다 몇 동 더 지을 수도 있죠. 땅 사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술 수준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대림 아파트 지으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면 건축 자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건축 자재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토지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기니까 이런 걸 답을 생산 요소다. 무슨 요소라고요? 생산 요소. 근데 대림산업은 건축 자재의 한 반은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써볼게요. 외국에서 뭐라고요? 수입해 쓰고 있는데 이번에 수입 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더블로 폭등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재를 구입하는데 거의 다 돈을 다 쓰니까 아무래도 생산에 차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줄여 생산할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생산 이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자율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건설업자들도 자기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빌려서 짓습니다. 알겠죠? 근데 은행 이자가 막 높아지면 은행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생산을 좀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거 생각할게요. 자, 이 기업도 돈 벌어서 세금 내야 되는 거죠. 법인세 내야 되는데 법인세가 인상되면 정부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이것도 자, 생산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후 같은 것도 생각해 볼게요. 작년에는 유독히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겨울에 너무 추워서 아파트 짓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는 유독히 자 비도 많이 안 오고 겨울에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한다면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업의 목표는 오비맥주 입장에서 기업의 목표는 자, 이 시장 점유율에 극대화가 있다. 이럴 경우는 자, 막 무조건 싸게 팔 때 더 많이 만들어 팔 수 있죠. 그죠? 근데 하이트 입장에서는 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술 많이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오너의 목표 이런 것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너의 목표 이런 거 어디 가시려고 해? 짐 챙기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자, 앞으로 요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의 극대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면 지금 뭐하러 팝니까? 좀 이따가 올라갔을 때 팔려고 하겠죠? 그래야지 남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완성된 걸 하더라도 분양시를 늦추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착공을 좀 늦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팔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파는 자 입장에서. 알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무슨 관계라고요? 함수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무슨 곡선이라고요? 공곡선은
어떤 재화의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을 요놈과 요놈 딱 쪼개 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있죠? 대림 아파트 있죠? 대림 아파트를 해당 재화 이렇게 해줄게요. 무슨 재화라고요? 해당 재화. 해당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해당 재화의 뭐라고요? 가격 요인. XJ의 뭐라고요? 가격 요인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라고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해당 재화의 가격 뭐라고요? 이외의. 이제 진짜 가방 챙겼네요? 진짜 챙긴. 자, 다음 주부터는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 주 빠지면은 학부모님 모시고 나야 돼요. 학부모. 아시죠? 이렇게. 자, 어쨌거나 저 나머지를 뭐라고요? 해당 재화의 가격 뭐라고요? 이외의 요인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마샬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을 뭐라고요? 가격. 이쪽을 뭐라고요? 수량. 여기는 판매량 생각할게요. 무슨 양이라고요? 판매량. 그리고 요거는요, 대림산업 입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설업자 있죠? 아주 또라이 기업도 아닙니다. 무슨 마약 같은 거 하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반적인 기업 있죠? 이런 일반적인 기업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하죠? 지으려고 하는데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라면 얼마라고요? 1200만 원 정도라면 20동을 지을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몇 개라고요? 20개. 20개면 평수로 치면 한 3000평 된다고 치자. 총면적이 뭐라고요? 3000평 정도를 지을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주변에 고등학교가 딱 들어온 바람에 1500만 원 정도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1500만 원 정도라면 한 평당 300씩 남죠? 더 남죠? 그러면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대화 있으니까 다른 데 지으려다가 안 짓고 여기다 더 지을 수 있죠?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더 많이 지으려고 5000평 정도를 지을 의사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해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한 거를 뭐라고요? 이렇게 한 거를 자, 서플라이에서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 곡선. 자,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 아파트 생산자 입장에서 볼게요. 어떤 지역은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 얘기죠. 뭐 그런데 많이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많이 지으려고. 어떤 데는요,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생산비가 차이가 없다면 그거는 안 지으려고 하겠네요. 알겠죠? 이거를 감각적으로 그린 겁니다. 알겠죠? 이걸요, 공급의 법칙 해줍니다. 뭐라고요? 공급의 법칙.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가격이 떨어지면요, 공급량을 줄이고 싶겠네요. 이걸 뭐라고요? 공급의 법칙. 이거는요, 그냥 감각적으로 그린 거고, 원래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 뭐냐면 비용 곡선을 도출합니다. 알겠죠?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해서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이걸요, 결국은 요게 바로 뭐가 돼요?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요. 몰라도 돼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비용 곡선이라고 했죠? 생산비 곡선입니다. 아까 그 감장사 아저씨 입장에서도 자기도 물건을 띄우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생산비가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가격 있죠? 이거 쭉 연결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나중에 생산비 곡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곡선이라고요? 생산비 곡선이다. 지금은 그런 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반적인 기업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가격이 떨어지면요, 공급량을 줄이고 싶다는 걸요, 공급의 법칙이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뭘 공부하려고 했냐면 요걸 공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참고로 2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23페이지 맨 위에 개별 공급 곡선과 뭐가 있어요? 시장 공급선이 있는데, 저기다 아파트 지으려는 회사가 대림만 있을래나요?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하나도 있고 다 있겠죠? 얘들의 공급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뭐라고요? 공급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마시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요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공급량의 변화와 뭐라고요? 공급의 변화. 요걸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바람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